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로 마스크 관련해서 강좌를 제작해 봤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카메라 롤에서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자,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스카이라고 셀렉션에 가면 있습니다. 하늘을 선택해 주죠. 부분을 내가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때 유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죠. 컨트롤 J. 지금 작업할 거는 하늘하고 이쪽에 바다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인물의 붉은 느낌을 좀 빼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포토샵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되는데요. 카메라 로우에서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죠. 쉬운 대신에 조금 퀄리티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자, 마스크에 가서 서브젝트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에 대표되는 이미지를 얘가 계산을 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인물이면 인물을 선택해 주게 돼요. 전체 인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브젝트, 스카이, 백그라운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나눠서 해보죠. 서브젝트를 누르면 인물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때 체킹해야 될 게 있죠. 오버레이에 컬러 오버레이, 지금 선택된 것은 컬러 오버레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쇼 오버레이에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거는 컬러 오버레이랑 블랙 정도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단축키 Y키를 누르게 되면 스위칭이 돼요. 쇼 오버레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Y키는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2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Y키와 V키. V키는 쇼 핀 앤 툴이죠. 자, 여기 V키 인물 요 핀이 붙어 있죠. 예, V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Y키와 V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이 됐으니까요. 다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또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 영역을 좀 바꾸고 싶다면, 선택 영역이 표현되는 오버레이를 바꾸고 싶다면 Shift Y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로테이션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번 Shift Y 키 눌러볼까요? Shift Y, Y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Y 누르면 컬러 오버레이, 다시 Shift Y, 이렇게 선택이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블랙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관계로 블랙으로 놓고 Y키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선택이 됐지만 이 부분이 선택이 잘 안 됐죠. 자, add가 있고 서브트랙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면 intersect, 교집합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은 다 add와 서브트랙에서 다 해결이 돼요. 자, add를 하고 브러쉬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브러쉬. 자, 얘네들이 밑에 브러쉬도 있고 서브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마스킹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많아져도 뭐 크게 상관없이 하나의 단일한 마스크만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늘 부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마스크를 눌러줘야겠죠. 새로운 마스크니까 스카이, 하늘이 선택이 될 겁니다. 하늘이 선택이 됐죠. 인물에도 선택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빼줘야겠죠. 예. 하얗게 된 부분이 선택이 된 건데 지금 얼굴 부분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게 빼줘야겠죠. 자, Y키를 누르고요. 브러쉬로 빼주는 게 좋겠죠. 자, 브러쉬.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확대가 됩니다. 스페이스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패더 값 물론 작업을 해줘야겠, 패더도 좀 해야겠지만 패더 작업을 할 때는 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나서 이렇게 한 패더 값이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플로우 값, 덴서티는 100으로 놓고 플로우 농도라고 하는데요. 예.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쓰시면 금방 칠하게 될 겁니다. 너무 낮추면 흐리게 칠해져요. 뭐 이렇게 칠했다고 하면 Alt 키를 누르면은 또 이게 지워집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미지에 적용되는 값이 나타나진 않을 거니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칠해줘야겠네요. 예. Y키로 보면서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 자, 됐고요. 자, 배경되는 부분 하늘하고 하늘 부분 먼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라이트 값은 조금 밝게 가고요. 컬러를 템퍼레처 값과 틴트 값을 이용해서 깨끗한 파란 느낌이 들어가게 하고요. 휴 값으로 조금 색상을 잡아줍니다. 컵으로도 좀 작업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컬러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컬러 색이죠. 예, 컬러 색이 바로 컬러를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템퍼레처와 틴트, 휴, 세츄레이션, 커브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컬러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적용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블루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도 한번 해보죠. 선택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이때는 오브젝트 셀렉트 오브젝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해서 경계면과 같이 이렇게 칠을 해주면 대신에 안쪽도 다 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선택 영역 만들어졌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죠. 자, 선택됐고요. 여기도 선택이 돼야겠네요. 이렇게 칠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이 됐고요. 이 부분도 조금 깨끗한 느낌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보죠. 지금 너무 깨끗하게 돼 있죠. 방금 적용되어 있는 게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운트 값으로 조금 살짝 줄여보죠. 살짝 파란 느낌이 들면 되니까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영역이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조금 빼줘야겠네요. 작업을 했고요. 자, 인물 부분. 자, 인물 색깔. 인물 톤은 좀 차가운 느낌이 들 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붉은기가 많으니까요. 템퍼레처 그리고 컬러 마젠타와 블루만 살짝 올리겠습니다. 채널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작업됐고요.
자, 섀도우 부분을 조금 밝게 가보겠습니다. 블랙도 조금 빼주고요. 화이트는 조금 밝게 하고 섀도우도 조금 밝게 빼보죠. 예. 깨끗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익스포저 값 살짝 올리겠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놓고 또 세부적인 상황, 지금 부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느낌도 좀 작업을 해줘야겠죠. 예, 에디트에 가서 전체적인 느낌을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부분을 맞추다 보면 원하는 만큼 이게 잘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 작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느낌을 작업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깨끗한 느낌이 들죠. 예. 전체적으로 텍스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클래리티는 살짝 올리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작업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선택 영역을 갖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교한 선택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티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아까 전에도 여기 선택 영역이 잘 안 됐었죠. 이런 부분들 굳이 뭐 파랗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런 거를 조금 작업을 해줘야 되겠어요. 브러쉬 이 정도 되겠죠. 예, 이런 데를 이렇게 꼭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특히 경계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게 작업이 된 것 같네요. 이런 데는 또 파려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작업이 됐고요. 또 포토샵에서 또 세부적인 또 수정을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장점들만 살려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은 그라디언트로 선택 영역을 만들고요. 어떻게 내가 선택 영역을 만들까를 여기서 먼저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서브젝트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필터 카메라로 내가 어떻게 선택 영역을 구성할 것만 먼저 생각을 해놓고 바로 가면은 바로 선택이 바로 하기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서브젝트 인물이 선택이 될 거고요. Y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게 그냥 잡힌 것 같습니다. 물론 정교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백그라운드 배경이 선택됐죠. 배경이 얼마큼 선택됐나요? 네, 여기까지 선택됐죠. 자, 여기는 굳이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빼줘야겠죠.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서브젝트 그라디언트로 그 부분을 막아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 되겠죠. 자, Y키로 확인해 보고요. 인버트를 해줘야겠네요. 인버트는 X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X. 여기는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선택 범위를 조금 늘려야겠네요. 네, 이 정도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되겠죠? 좀 줄일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바닥 부분 또 선택을 해보죠. 바닥 부분은 그라디언트로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 범위 X, Y키로 확인하고요. 반전 X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택 범위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가 선택이 됐죠. 좀 나눠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얘네들 일단 배경 먼저 뒤에 배경 먼저 해보죠. 뒤에 배경 조금 섀도우 부분을 밝히고요. 하이라이트 부분도 좀 더 잘 나타나게 하고 살짝 조금만 밝게 가겠습니다. 블랙은 좀 낮추고요. 예. 라이팅 들어온 부분만 조금 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됐고요. 커브도 살짝 대비를 좀 줘볼까요? 네, 이렇게 주고 디테일 이펙트 파트에서 클래리티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배경이 좀 잘 살아났나요? 네. 자, 인물 부분도 배경의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 배경 색깔을 컬러를 조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차가운 느낌이 살짝 들게요. 예. 됐고요. 인물 부분은 조금 밝게 대비도 살짝 주고요. 섀도우도 조금 빼겠습니다. 예. 블랙도 좀 살짝 빼볼까요? 예. 화이트는 좀 밝게 가고 인물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게 가겠습니다. 클래리티도 살짝 줬어요. 인물이 좀 부각이 되게 부분 대비를 해주고요. 텍스처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샤프니스 값도 살짝 줄까요?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바닥 파트, 바닥은 조금 어둡게 가겠습니다. 컬러 부분만 살짝 작업을 해보죠. 컬러가 무채색일 때는 색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색이 살짝 있으니까 색이 좀 바뀌는데 색이 안 바뀔 때는 전체적인 컬러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바로 OK 눌러서 나오지 마시고요. 에디트에 가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항상 이런 패턴은 꼭 지키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같이 작업을 또 한 번 해준다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배경과 인물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나눠서 했다라는 거.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너무 많이 하나?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네요. 예. 카메라 로 필터 여러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섀도우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지금 섀도우 부분 선택하는 거 레인지에 루미너스 레인지가 있겠죠. 예, 루미너스 레인지 선택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선택이 되겠죠. 자, 선택이 되고 단축키 Y키로 확인해 보세요. 자, 어두운 영역의 영역입니다. 얘네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두운 영역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선택 영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많이 어두운 영역과 덜 어두운 영역, 지금 덜 어두운 영역까지 선택 영역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삼각형은 패더입니다. 패더. 경계 영역을 부드럽게 쳐줘라. 그러면 날카로워지고요. 이렇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가장 어두운 영역부터 지금 미드톤 영역까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선택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리셋을 하고요. 밝게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이렇게 밝게. 하이라이터 부분도 조금 밝게 올라오고요. 섀도우도 조금 이렇게 살짝 빼주겠습니다. 블랙은 살짝 낮추고요. 예. 어둡게 안부에 묻힌 영역의 형태감을 조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익스포저 너무 많이 밝았으니까 적당히 조금 올리고요. 섀도우 내리고요. 섀도우 조금 더 빼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개 확인해 볼까요? Q키를 누르면 되겠죠. 단축키 Q, Shift Q, Q. 좌우측됐고요. 요 창가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러쉬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브러쉬로 마스크에 적용될까 리셋을 하고요. 빛이 이렇게 자, 이때는 오버레이로 해놓는 게 좋겠네요. 자, 오버레이 빛이 이렇게 떨어지게 격속을 하고요. Y키로 오버레이 된 부분을 하이드 시키고요. 자, 이렇게 밝게 올리면 밝아지고 있습니다. 섀도우도 조금 밝게 가고요. 컨트라스트 좀 줄까요? 하이라이트 부분 좀 살아나게. 화이트도 조금 올라오게. 블랙도 살짝 블랙은 살짝 낮출까요? 예, 좋습니다. 따뜻하게 빛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게. 자, 그리고 이런 브러쉬 부분이 너무 뭉툭하게 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빼주면 되겠죠. 예, 서브 트랙을 하거나 브러쉬 클릭한 거는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서 빛의 모양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맞출 수도 있겠죠. 브러쉬가 패더 값을 좀 주죠. Alt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모양을 이렇게 칠한 부분들 이렇게 빛의 모양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빼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훨씬 더 재밌는 연출을 만들게 되었네요. 작업이 되고 나선 항상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합니다.
브러쉬를 누르고 살짝 이렇게 가려줘야겠죠. 예. 다음 예제 한번 보죠. 자, 요것도 이제 선택 영역을 뭐로 할 건지, 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스카이 하면은 잘 못 잡아요. 예. 하늘인지 얘를 못 잡아냅니다. 네, 볼까요? 각 이미지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마스킹을 해줘야 됩니다. 자, 블랙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하늘이 선택이 잘 안 됐죠. 딜리트 키로 지우고요. 레인지에 컬러 레인지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세요. 자, 컬러 레인지 선택 Y키 확인하면서요. 옆에 주변의 컬러 다섯 개 정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예. 하늘색이랑 이 오브젝트 색이랑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다섯 개까지 찍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은 선택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제대로 지금 잡혀 있지 않네요. 애드에 브러쉬로 선택 영역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빼줘야겠네요. 서브트랙 브러쉬.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작업하라고 나온 건데 좀 사용법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죠. 뭐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제 요 강의한 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걸 익히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장을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단축키 Y키 빠져나오고요. 자, 이렇게 요 하늘 부분을 조금 너무 밝죠. 그래서 좀 어둡게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가보죠. 하늘 부분 익스포저 하이라이트 조금 어둡게 섀도우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화이트 부분은 좀 살리고요. 저 정도 놓고 전체적인 컬러를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해보죠. 세츄레이션까지 높여서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기본적으로 할 것들 뭐 컬러 레인지나 루미너스 레인지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 브러쉬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 백그라운드 셀렉트 스카이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있죠. 요 아이콘을 잘 보시고 해당된 오브젝트라든지 선택 영역이 어떤 것으로 할 때 가장 최적하게 잘 선택이 될지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만들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이 끝나고 나면 꼭 이쪽에 와서 전체적인 느낌도 같이 맞춰줘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 작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색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이제 연출이 됐죠. 예, 형태감도 좋아졌고요. 자, 결과가 나오면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화이트 밝은 부분이 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하늘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름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니면 마스킹을 해서 브러쉬로 브러쉬 오퍼서티 줄여서 이렇게 살짝 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카메라로 마스크 진짜 여러 장을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제를 이렇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